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남 지역의 유일한 화교학교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면서 매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화재 예방법,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산 압부구 지역의 새누리당 이주영 후보와 마산 회원구 지역 새누리당 윤한홍 후보를 전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선의 최다선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5선에 도전하는 이주영 후보. 마산을 로봇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서성동 분수 로터리를 새롭게 건립해 분수 로터리를 중심축으로 서항해양공원과 방제 기능형 해양공원을 잇는 신녹색 해양 문화벨트로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마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로봇 산업의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로봇랜드 또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에다가 이번에 공약한 국가 로봇 전용 공단까지 만들어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시대의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당당히 물리치고 마산 회원구를 바꾸겠다고 출마한 윤한홍 후보.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구상했던 윤 후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MCT로 만들어 부산 센텀시티와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단 각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러 다닐 것입니다. 각 지역들로. 그래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 또 주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만나서 쭉 새롭게 정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한 다음에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고, 일단 주민들께서 아마 회원구 주민들께서 좀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회원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당의 우세 지역에서 야권의 매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에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대한민국의 큰 일꾼으로 키워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우리 지역 발전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도록 호소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는 경선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한 오랫동안 주민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 만나왔던 분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유세차로 이동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얼굴 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마산이 개항도시였다는 역사적 유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화교학교가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유일한 화교학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당엔 잔디와 풀이 무성합니다. 1950년대를 전후해 마산의 다수의 중국인들이 상권을 잃었고 한중 교류 관계의 증거가 되는 이 화교학교는 현재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도 홀로 8에서 9년간 이 학교를 관리해온 마산 화교협회 상인전 회장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재정도 그렇고 학생 움직게 좀 폐교 시기니까
재정은 그 내가 내 몸은 안 따라주죠. 몸은. 방도를 찾아보려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한국인 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화교 학교에 갈 수는 이제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지원 자금 없이 협회의 사비로 운영됐습니다. 또 관리를 하라고 빗발치는 민원과 무단 침입, 쓰레기 투기에 피해를 받았고 더 나아가 학교 내의 나무를 훼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유리를 깨고 들어가 무단 침입한 흔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보존협회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부족하지만 마산의 역사적인 상징 의미가 있는 건물로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950년대에 화교들이 활동을 했던 그러한 흔적, 1942년에 지어졌던 이 화교 학교가 근대 건조물로서 지켜져야 될 매각을 선언하자 뒤늦게 몇몇의 단체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결국 여태껏 상회장 혼자서 이 모든 시설과 비용을 처리해온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교류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역사가 담긴 상징적인 학교에는 정작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집안에서 지킬 수 있는 화재 예방법 중 가장 중요하지만 의외로 실천이 어려운 것이 바로 소화기 사용입니다. 가정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을 표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하지만 긴박한 화재 상황에서 소화기를 침착하게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화재 발생을 분석해보면 발생 장소와 인명피해는 주로 가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소화기 사용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 전문가들은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먼저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여 손잡이를 꽉 움켜쥐시면 됩니다. 이때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리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소 소화기의 위치와 외관상 파손 등 상태를 점검하고 본말 소화기는 일주일에 한 번 소화기를 흔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화를 시도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퇴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압입니다.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기 사용법, 평상시 익혀두시면 큰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시작되면서 각 지역별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국회의원 후보 투표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로 투표용지가 유권자당 2장씩 배부되며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회의원 사전투표제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지 20, 30대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성군 동해면 조선해양산업특군의 양촌 용정지구의 특화사업 기간이 당초 2015년에서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연장 승인됐습니다. 그동안 양촌 용정지구는 저유가에 따른 조선경기 부진과 특화사업자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돼 왔지만 군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 기간을 애초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특구 계획 변경안을 신청했고 3개월 만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연장된 양촌 용정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면 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성 조선해양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5회 시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7일 마산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천의 궂은 날씨임에도 창원과 마산, 진해 지회에서 선발된 60개 팀 선수와 임직원 및 심판진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현대사회가 100세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급된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활동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매년 창원과 마산, 진해, 3개 지회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 상산길에 꽃을 활용한 쌍쌍 데이트길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상산길 150m 구간에 벚꽃 화분 46개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연인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서 운치 있는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상산길에 벚꽃거리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관광자원을 조성해 국내외 방문객을 유도하고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과 함께 창원의 대표적인 마산 원도심 골목투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은 무속신앙, 한국의 신명을 보달한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남대학교 박물관과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 창원 역사민속관에 소장된 한국 무속신앙의 핵심인 굿, 무당, 무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60여 점의 무구 및 무복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속신앙을 되짚어보고 경남 지역의 대표적 무속 행사인 성신대제와 별신굿 같은 지역 무속신앙을 통해 지역 문화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전통 민간신앙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번 특별기획전은 6월 30일까지 2달간 개최됩니다. 한국영재학회가 8일 경남대학교 심연홀에서 사회 변화에 따른 영재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 요구를 주제로 영재교육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시도교육청 장학사, 영재교육 담당 교원 등이 참석했으며 하종덕 교수와 강병직 교수, 이덕남 박사의 발표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편 이 포럼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의 요구를 듣고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2,303개를 창출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근로형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시설 운영 등 총 6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22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과 여성장애인 교육 등을 지원해 장애인의 자활 능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하반기 2만여 명의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거제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거제는 조선특구 성격을 지닌 지역이지만 조선업 불황 여파로 상당수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돼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마산회원구 선거사무소에서는 지난 7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윤하동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문자메시지 대량 유포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하귀남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순호 창원시 의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막일에 맞춰 임시 개통키로 한 고성 동해면과 마동으로 잇는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동호 입구에는 교통신호등과 도로 안내판 등이 설치된 상태로 임시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고성군 동해면과 거류변 등지에 차량 운전자들이 여전히 10km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8일 마산회원구 봉암공단의 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사물함에 보관 중인 직원들의 지갑을 뒤져 현금 5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3월 초부터 7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보아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오전 6시 42분에 통영시 한산면 인근 해상에서 승객 3명을 태우고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소양 낚시 어선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전날 낚시를 마치고 귀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창주, 대련시 등 중국 10개 지방정부와 경제관광협력 컨퍼런스를 지난 7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창원시와 10개 중국 지방도시들은 경제관광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앞으로 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와 동시에 민간 부문의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영시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12개소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의료법인 우암승도의료재단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요 협약으로는 해양사고 시 응급환자 후송 지원과 응급구조교육 훈련 지원, 요양시설 환경미화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일원에 위치한 섬인 솔섬에 진달래와 유채꽃이 만발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솔섬의 화려한 볼거리와 더불어 먹거리, 안내판 설치, 벤치 등 편의시설이 늘어 솔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통영시는 지난 7일 이마트 통영점, 주부봉사단과 희망나눔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취약지역 환경 개선 및 위기가정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희망 김장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일 관내 결혼 이민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선거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우리나라 선거 정치제도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소재한 예일안과는 지난 6일 구사면 수장마을 회관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과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안과 무료 이동진료는 노안과 난시, 백내장 등 노인층 전 안부 질환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매주 수요일에 구사면 21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창원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단은 8일 네팔 최고 사립대학인 카트만두 대학교에 한국학연구센터와 초중등 학교에 지역교육혁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단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뉴러닝 시스템을 도입해 양질의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글로벌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